네, 이게 꽤 오래된 의제여서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라고 계속 말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도 갑자기 오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이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도 지금까지도 뭐 아예 제로 상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사담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죠. 저도 저의 할 얘기를 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뭐 내밀한 얘기들은 또 비공개 석상에서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뭐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핵 잠수함 문제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존중받아야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또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도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또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다. 뭐 이렇게 직접 내가 말씀드렸죠. 각자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뢰죠. 시 주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행동은 쉽지 않다. 제가 그거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상대 국가를 또 상대 국가 국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막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죠. 당연히 아주 긴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있는 얘기를 모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할 때도 있고
또 그게 불필요한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당연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가 존속의 문제, 또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인 건 또 명백하죠.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그 중재자 역할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죠. 또 북한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냉정한 현실이죠.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싸워온 업보라고 할까? 싸워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돼서 좀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역할도 필요하죠. 중국에 그 부탁을 했고, 중국은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도 당연히 심각하게 논의하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주변 국가든 북측이든 우리 한국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또 한반도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되겠냐? 수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방치할 거냐? 결국 여기서 실현 가능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중단하는 거,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더 이상 ICBM 개발을 하지 않는 것만도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일단 할 수 있지 않냐. 일단.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좀 감축해 나가자. 그리고 좀 길게 봐서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 포기하지만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로. 그래서 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때까지 맨날 얘기했던,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죠. 이 점을, 이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또 시간을 갖고 노력해 봐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또 인내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꾸 정략적인 이유를 붙여서 자꾸 흔들고 발목 잡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뿐이죠. 상황 개선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 보면 싫은 거죠. 원래도 그렇잖아요. 한국 상품이나 문화가 좋으면 막 화장품도 사고 싶고 물건도 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 건데 자꾸 싫어하니까 주변에서 또 싫은 감정이 드니까 그럼 나빠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는데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에 저나 또는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어요. 어떻게 개선할 거냐. 제가 그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국무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이 많이 또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측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이 혐중 선동을 하는 뭔가 근거 비슷한 거 이런 게 좀 최소화돼야 된다.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거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죠. 그런 걸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저 광주에 우치동물원이라고 국가 제2동물원이 있대요. 국가동물원이니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럼 실무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혐중 혐한 정서 문제는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실제로 진척이 좀 될 겁니다. 일단 정상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꼭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는 또 그런 거 따지잖아요.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고 막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자주 오라고 하시더군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좋겠다. 좀 그 얘기는 어렵게 아주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번 직접 만날 생각입니다.
고위급 대화도 계속 이제 확대해야죠. 정당 간 대화도 좀 실질화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하면 군사 분야, 이 분야도 좀 대화 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어른들도 뭔가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은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는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또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 수출하는 데에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꽤 복잡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속단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단계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걸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5년 단임제인데 과거에는 그런 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는데 대외 관계에서 이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던 겁니다. 황당무계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속적인 정책 결정하기 어렵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운명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불안정함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하면 된다.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 이건 그것까지만 얘기했죠. 5년 단임제야, 대한민국 헌법이 그런데. 뭔 상상을 합니까?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죠. 그 큰 흐름,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부침,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뭐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서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상하게 또 왜곡해서 뭐 서해를 뭐 상납을 했느니 이런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서해에 이제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공동 관리 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이 중간에 뭐 와가지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위치가. 그 중국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물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다. 양식하는 거다. 회유하는 좀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 그런데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뭐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건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걸 뭐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리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중간적 입장에서. 언론이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누구 편 들어가지고 왜곡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도 아니고. 특히 이런 혐중, 혐한 이런 것들이 국민 경제에 엄청 피해를 주잖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손해는 국민들이 받죠. 장사 안 되고 물건 안 팔리고 화장품 진짜 지금 같으면 중국을 석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팔리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게 공인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정한모 기자님 의외로 그 선물 물량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건 지적도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 선물 교환할 때 보니까 그쪽에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를 적게 해가지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때 우리 너무 정말 그쪽에 준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속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소심했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식 선물. 석사자상은 이 간송 선생이 일제 시대 때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샀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중국에 돌려줘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송미술관 측이
중국 측에 이렇게 돌려주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 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됐대요. 네, 마침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중국 측에 돌려주자. 이게 이 한중일 동북아의 이 역사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가자라고 해서 그걸 일부러 막 부각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자리를 좀 찾아주자. 서로 각자가 있을 자리에 있자라는 의미로 관송미술관이 굳이 뭐 돌려주고 싶다는데 이번에 그냥 우리도 좀 생색도 좀 내자라고 해서 제가 좀 밀어붙여가지고 급하게 추진된 거예요. 근데 중국 측에서 그 전문가들이 뭐 몇 명이 와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감식을 해야 되니까. 와서 확인을 하더니 진짜라고. 이게 왕궁에 빛이 돼서 이게 뭘 지키든 애군을 막든 그게 맞다. 이 성체 재질도 그렇고 기법도 그렇고 맞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실물은 못 주고 돌려주는 사진만 찍어서 돌려주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각자 제자리에 라고 하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중국도 중국이 우리한테 줄 거는 내가 보니 아무 사례가 없더라고요. 뭐 있으면 그래서 푸바오라도 줘라.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푸바오라도 빌려줘라. 우리가 뭐 중국에서 우리 걸 뺏어간 건 또 가져간 거 없으니까 별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각자 제자리에. 그 샤오미폰은 이거 가지고 또 왜 중국 물건 선전해 줬냐, 뭐 친중이냐 또 뭐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공연히 하는 소리고, 그 샤오미폰은 어쨌든 시 주석이 우리한테 선물로 줄 때 저한테 한 얘기도 있죠. 이거는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다. 그리고 중국하고 이게 일종 협력의 산물이다. 한중 협력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구기종을 준 거예요. 아마 신기종은 디스플레이를 한국산 안 쓴 것 같아요. 네, 그건 못 주고. 그래서 한국산이 들어있는 약간 구기종 그걸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한중 협력하자. 협력하면 좋지 않냐. 같이 물건 만들어서. 이런 취지로 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제가 또 약간 험한 농담을 해가지고 근데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잘 받아줬죠. 그래서 뭐 그 기억도 있고 카메라가 좋대요. 그게 또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더라고. 뭐 기왕이면 또 우리 셀카 하나 찍어놓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개통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찍어 놓으려고. 마침 기회가 돼서 찍었는데 내가 사진 찍는 그 장면을 또 누가 찍어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물건 값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 정 기자님.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거를 석사자상 이거를 중국 측에 무상으로 준 건데 원래는 간송미술관 측이 자기들이 무상으로 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절차상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양도받아서 중국에 이제 무상 기부를 한 거죠. 근데 간송미술관이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면서요? 뭐 어디서 보니까? 그런 데는 무상으로 정부에 준다고 그래서 제가 제값을 쳐서 다 주면 돈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줘라. 주는 걸 검토해라. 라고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에 이렇게 외교에 필요해서 쓰면 그걸 뭐 민간에 뺏어가지고 꼭 돈 없어 힘들어하는 데다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정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걸 검토하라고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럼 뭐 적정한 게 어느 정도인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나라가 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속된 말로 뺐다시피 공짜로 받아서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력, 재정력 수준이. 그래서 적정하게 가치를 주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